미국의 어느 연병장, 세계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군인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몸으로 한 여성의 팔을 잡고 겨우 서 있던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시며 말을 못하고 계셨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군인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 모든 군인들은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병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게리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보병에 지원하려고 했지 군악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악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군인이셨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임과 동시에 실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세요. 그렇다 보니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뿐인 손주가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저의 입대를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에서 25세 남성이라면 모두 등록할 의무가 있죠. 반대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전쟁터에서 절친한 친구를 잃고 한쪽 다리마저 잃었던 저희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군악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건 낫겠다며 제 입대를 지지해 주셨죠. 그렇게 성실히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세계 군악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군대가 모이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죠. 개막식 공연을 앞두고 모든 군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온 국가이니만큼 서양식 군악대와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군악대의 차림은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악기 구성도 저희 미국과 비슷했어요. 그렇게 한국 군악대에게 실망해하고 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악대였죠. 중국이 눈에 띈 이유는 신기한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라면 악기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의 손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대신 무기로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죠. 군악대 공연에서는 전통무예나 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특히 중국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옷차림을 한 걸 보니 갑자기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면서 빨리 중국 군악대의 순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런 옷차림으로 비장하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있는 폼, 없는 폼은 다 잡더니 실제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본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온몸에 금색을 칠했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봐줄만 했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고 관객들은 중국의 군악대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런 관객들에게 중국 군악대가 선보인 소림사 무술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전통 무예나 춤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무술 시연이 안 끝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앞구르기를 하고 같은 동작을 칼같이 맞추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던 관객들의 환호성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고 하품을 삼키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하던 중국의 무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야속한 중국 군악대는 제 희망을 철저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음악 소리보다 기합 소리가 더 컸고 악기 연주랍시고 하는 건 커다란 북을 몇 번 때리는 것뿐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솔직히 관객으로 온 거였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을 거예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하품도 못하고 동료와 대화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탓에 좀이 쑤시던 중 한국 군악대가 입장했습니다. 다들 별 감흥이 없었어요. 중국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도 있고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바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늘 보던 걸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군악대는 서양식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군악대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다르게 무술이 아니라 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나 흥미로운 걸 꼽자면 등장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 정도? 저는 무대 중앙을 뱅뱅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생소한 악기이다 보니 손에 잡고 있는 게 악기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팀의 공연 이후 줄곧 심드렁해 보였던 동료들도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연주하는 타악기에서는 경쾌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정말 신명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랄 만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머리를 돌리자 머리에 리본 같은 게 떠오르더니 리본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고 점프를 하고 악기 연주까지 하고 정말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 다채로운 공연이었습니다. 묘기 수준의 공연을 본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별로일 거라 생각한 건 커다란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막식이 끝나고 초대받은 군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군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중국 군인은 자신들 군악대의 실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연 보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 없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대놓고 너네 공연 진짜 구렸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칭찬을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공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귀한 경험한 건데 그건 알고 있죠? 이 소리를 30분 정도 들으니 짜증이 나서 색다른 공연이기는 했어요. 저는 서양식 악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동양과 서양 악기의 조합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너네는 악기 연주 안 했잖아. 나는 한국 공연이 더 인상 깊었으니 그만 말해라. 라는 의미였죠. 그러자 그 중국 군인은 제 말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중국은 중국의 것만 보여줬지만 한국은 서양 동양의 걸 짬뽕해서 보여줬잖아요.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서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한국보다 중국 역사가 더 긴데 애초에 우리들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얼굴까지 벌개진 채 빠른 속도로 말을 뱉는데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다음 공연을 기대하세요. 저희 중국이 한국을 단숨에 짓밟아버리는 걸 보여줄 테니까. 큰 소리가 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한 미군 동료가 나섰어요. 아니,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길다고요? 중국 군인은 그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말에 미군 동료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하지만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일 텐데요. 미군 동료의 질문에 중국 군인들은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역사가 조작된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동료의 한마디에 중국 군인은 입을 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길다고 문화까지 훌륭할 거라는 소리를 지금 미국인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주변의 미군들 표정이 모두 다 싸늘해지더군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역사가 짧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당신 가설대로라면 미국의 문화는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말과 다르게 역사가 짧은 미국은 문화적으로 선두에 서 있어요. 또 당신이 무시하는 한국이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모릅니까? 어느새 중국 군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미군은 마지막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으로 왔다면 그만큼의 예의를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고 중국 군인은 자신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중국어로 큰 소리가 나던데 욕이라도 했나 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다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짓밟아주겠다던 중국의 공연은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전통악기와 함께 무대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든 생각은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였어요. 군악대라 함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악기는 메가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대체 뭘 보고 감격한 거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환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저에게 대국의 실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귀찮게 구는 게 여간 짜증나는 일이라 무시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민간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곳까지 꾸역꾸역 들어와서는 공연을 관람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군인들한테도 중국이 어떤지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이 없자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말에 대꾸를 안 하냐면서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주최 측에 의해 끌려나가는데 그 모습이 추잡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다니 한심하더라고요. 한 차례 소동이 있고 난 뒤 저희는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피날레는 한국이었죠. 보통 피날레는 미국이나 주최국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이 마지막을 장식하다니 의아했습니다. 전날에 본 한국의 공연이 멋있기는 했지만 피날레를 장식할 정도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 제 선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설마 한국 군악대 얘기를 못 들은 거야? 라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선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 웃음을 치더라고요. 참, 이걸 모르다니. 일단 봐. 보면 이해할 테니까. 제가 선임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불이 꺼지고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상황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습니다. 울림이 얼마나 큰지 온몸이 울릴 정도였죠. 곧이어 마치 천둥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면서 위험 넘치는 옷을 입은 군악대원들이 나타났는데 긴 소매와 밑단을 휘날리며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치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들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특히나 좋아했어요. 한국의 웅장한 나팔, 북소리를 들으니 제가 좋아했던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그 얘기가 동양에서 재해석된다면 등장음악은 무조건 한국의 악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났다는 의미예요. 또 한국 군악대의 연주는 군악대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런 연주를 들으면서 행진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치솟을 게 분명했죠. 한국 군악대들은 한계가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충분할 법한데 갑자기 뒤에서 어제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보다 웅장한 음악까지 합쳐지니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보였고 빠르게 휘몰아치는 장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연을 즐기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놀라게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대뜸 접시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막대기에 접시를 올려놓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접시를 높게 띄웠다가 다시 받아내는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공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와 저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녀석이었죠. 대체 뭘 봤길래 이러는 건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누군가가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나온 게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리본이랑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건 그 길이가 수미터는 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브레이크 댄스 같은 고난도의 춤과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눈으로 보면 쉽지만 머리에 매달고 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리본이 제대로 돌지도 않았을 거고 제대로 돌았다고 해도 금세 엉켜서 제대로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그 모습에 감당을 하던 중 공연이 끝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 군악대가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와 함성을 보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이 무대에서 나가고 나서도 박수 소리는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수 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자 사회자가 다시 군악대원들을 불러 한 번 더 인사를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공연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과 다름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단장님의 배려로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고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유럽에 계신 고모님 댁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뵌 할아버지와 고모님에게 오늘 봤던 엄청난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공연을 시작한 지 1초 만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리, 미군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니지. 이제는 미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해. 저는 부쩍 들떠 보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라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단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어.
저는 그제야 깜빡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공산국가인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란다. 국방력도 마찬가지로 약하기 그지없었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냐면 한반도의 땅이 전부 북한에게 넘어갈 뻔한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투지와 용기로 전쟁을 이겨냈어. 또 포탄과 지뢰의 폐허가 되었던 땅에 빌딩을 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인재를 키워냈어.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배워야 해. 특히 군인이라면 그들의 끈기와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과거 한국의 모습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미군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고작 빵 한 조각을 구걸했고 부모를 잃은 고작 6살 된 아이가 돌잡이 동생을 업어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의 모습과 같다는 건데 아프리카는 이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한국은 반세기 만에 해결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물줄기를 따라 재건된 한국이라는 국가가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청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걸 보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흐르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자유와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수호하신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는 그렇게 온통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나라 두 글자가 가슴 깊게 있었다는 증거였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돌아와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퍼레이드였어요. 야외에서 행진하며 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죠. 그런데 그 어느 팀보다 분주해 보이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팀이었어요. 어제 밤에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 덕분에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보였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은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든 여성분들까지 추가로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 어제 리본을 돌리던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군악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팀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바쁜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만난 한국 군인과 짧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걸 들었던 한국 군인은 갑자기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했다며 저에게 거듭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감사 인사를 극구 사양했죠. 인사를 받을 만한 위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상황이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다가 퍼레이드 준비를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퍼레이드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숙소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나간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군악대원들이었거든요. 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찾아왔나 싶어 물어보니 이들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례인 줄 알지만 당신의 할아버님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왜 찾아간다는 말이죠. 영문을 모르겠어서 바라만 보고 있던 저는 한국 군인의 말에 가슴 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무대에 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할아버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한국 군인이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국 군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뵙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엄청나게 강인하게 생겼던 한국 군인들의 그때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안 된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단체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로 이 소식을 전달했고 할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모님과 함께 제가 있던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던 차가 들어서자 한국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도착 지점에 열을 맞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할아버지를 맞았고, 할아버지는 한국 군악 대원들을 보자마자 오열하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주한 한국 군인들은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경례를 하고 난 뒤 정말 믿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갑자기 허리를 숙여 모두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한국의 인사라고 말하는 큰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며 크게 눈물을 흘리셨고, 한국 군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군악대 군인들이 어느새 저희 주변에 모여들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할아버지 옆에 계시던 고모님도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군악 대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방을 열어 자신들의 악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데, 할아버지를 위해 연주까지 해주다니. 할아버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군악대원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미국인들에게는 애국가와도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할아버지에게 Take Me Home, Country Roads를 들려드렸죠. 자주 연주하는 곡이 아니라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전날 연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의 모든 연주가 끝난 뒤 저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모르는 웅장한 마음이 가슴 깊이 뿜어져 올라오면서 한국 군인들과 할아버지 사이에 제가 감히 알 수 없는 무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안 동맹을 이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의를 알고 감사함을 기억하는 한국 군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죠. 또 힘자랑을 하고 마초스러움을 뽐내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진짜 남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에 형제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뿐만 아닌 누가 되었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접하지 않은 한국 문화가 없을 정도였고, 할아버지 또한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너무 연로하셔서 한국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군인들이 보내준 현재의 여러 한국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시면서 흐뭇하시며 만족해하시고 계세요.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삶이 찾아오면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역시도 자신을 대신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가서 보고 자신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군복무를 모두 마치려면 아직 수십 개월 남아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며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며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 동료들과 주변 군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모두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은 제가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봐왔던 장면 중에 정말 최고였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시에 한국인들의 표정과 눈빛, 자세, 같은 군인으로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미국의 참전 용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후손인 미국인으로서 한국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여자라서 군대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게리 슈나이더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